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네, 국비 18.5억, 시비 7.5억으로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여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관련 해외 연수가 있고 또 성견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뭐 차이점이 어떤 거죠? 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현재 발달장애인 쪽 복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발달장애인 쪽은 독일이 좀 많이 선진화돼 있고요. 이 발달장애인 재활과 의료 그쪽은 캐나다가 조금 선진화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독일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 발달장애인들 자립이라든가 아니면 조기 검진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길래 그것을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시스템 일부를 좀 도입하고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해외 연수 계획을 잡은 겁니다. 성견지 견학은 그러면은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 기관 단체 부모 공무원들이랑 같이 국내로 이거는 예. 성견지 견학을 가신다는 예. 말씀이죠. 저희가 제가 본 자료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지금 외국의 발달 장애인 지원 정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일본 등이 이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 말씀해 주시는 이제 독일이라는 게 또 어떤 정책이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어서 가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받은 자료랑 가시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요. 예. 독일 쪽은 네. 발달장애인 조기 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장애 체계가 저희는 지금 장애 체계가 약간 일본식 장애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은 독일의 장애 체계 같은 경우는 지적 장애와 지체 장애와 발달이 같이 나섰을 경우는 발달 중심이나 이런 지적 장심으로 장애 등급을 매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체 위주의 장애 등급을 매기고 있다 보니까 아직 지금 좀 저희도 아직 그걸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요 일정을 봤는데 1일차부터 뭐 이제 실질적으로는 2일차부터 7일차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을 안 가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근데 빡빡한 일정에서도 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또 수정하실 예정, 더 추가적으로 넣으실 예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몸살 나지 않게 이렇게 회의에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좀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일정이 좀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런 기회가 독일에 있는 시설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좀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좀 내용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화사업장은 품목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말 그대로 창업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하우스 특히 이제 딸기 같은 거 작물 위주로 소규모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300한 필지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가구 1인당 발달장애인과 부모와 노동력 없이 두 분이서 아니면 가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큼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익산시가 좀 딸기가 유명하고 딸기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쉽게 배우고 팔로도 쉽게 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작물은 딸기 쪽으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청 기간하고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저희가 이제 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는 일단 그 면적이 부지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원래는 뭐 이렇게 연수장도 만들고 그 사무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공간까지 활용해서 최대한 실습장이라든가 실제로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니 사업 규모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사업 규모가 2,675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예. 약 504평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한 필지는 1,200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수확이나 재배나 수확 해가지고 이제 판로까지 생각을 하는데 뭐 딸기 하우스 딸기를 1년에 몇 번 지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날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하우스 딸기 같은 경우가 그 이제 1인 가구에서 했었을 경우 그냥 욕심 안 내고 자기 노동력으로 했었을 경우는 소득 부분에서는 웬만한 월급쟁이보다는 나은 걸로 지금 알고 그 소득을 그 월급쟁이보다 낮거든요. 딸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그 뭐 이렇게 1년에 2번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단 한 그 1년에 한 차례고 9월서부터 준비를 해서 육묘해서 11월에 잘하면 11월에 첫 수확해서 내년 그 1, 2월까지 그래서 네. 충분히 그 기간 동안 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시 또 다른 활동을 하고 배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물을 선택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때 상의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공사 착공해가지고 2024년 7월에서 준공까지 12월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2023년 11월에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전문가 기관 공무원들이랑 이제 그 공청회가 있어요. 근데 이때 공청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 사업장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 중간 보고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때 자리에 대학교 교수님하고 중기청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익산시 학부모들하고 같이 자리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중기청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 중에 속해 있는 게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고 인력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주관으로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는 얘기를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익산시에서도 그걸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많이 학부모 그 대표 부모님들랑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야지 국가에서 내려준 공모 사업을 그냥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 국가 사업으로 내려준 공모 사업이 성공률이 가장 적은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 우리 중기청 그 장애인 조합 지원 센터하고 그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업을 저희도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은 잘 되기 원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그런 거는 조금 해주시고 저희 집도 가족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이렇게 같이 그 저희 가족과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정신 연령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족으로 했을 때 요즘 농사의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부족한데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이거 특화장 사업을 배우고 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했을 때 소규모로 할지 대규모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2년 배웠다고 농사가 또 잘 되는 건
안 되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받았지만은 익산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다른 시군도 여러 군데 지금 이 발달장애인 그 특화 사업장을 가봤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이수로 해서 저희하고 시스템 같은 농업을 했었을 경우 거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주는 거기 참여는 가족들이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점은 계속해서 새로 교육을 하고 뭐고 이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대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오래 많이 못 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는 창업 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만약에 주소를 둬서 시내에 있어서 저 면적으로 갔었을 경우는 귀농귀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 부분에서 하우스 자금 같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덜 가는 거고요. 규모를 적게 해서 그 발달장애인한테 계속 그 노동력을 너 이거 해라 뭐 하라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대표적인 게 뭐 광주, 제주도 뭐 그런 데는 스마트팜 운영이 잘 돼서 그 지자체에도 기부를 많이 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나 제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스마트팜이라고 한다 해서 해가지고서는 그쪽에서 재료를 해주고 전량 그쪽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운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이 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무조건 창업 쪽으로 가자. 그리고 원래 이 사업 취지가 그 창업이 맞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아이템 중에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부분에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재배하는 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벌써부터 이거 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가지고서는 지금 원래 이게 처음부터 해서 막 10명, 20명씩 할 수 없고 아마 처음에 하면 한 4가족, 5가족 1기 그다음에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출해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요.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계속 소통하고 네, 좀 아이디어 좀 많이 주시고 서로 같이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항상 약자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는데 이런 사업이 내려왔으면 좀 잘 마무리해서 저희 익산시도 성공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송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남북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뒤에 황등 노인복지관은 부진 사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57페이지 남북권 노인복지관하고 황등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재료비 부분을 결산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그 보수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것 부분입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그 의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81페이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제 제공기관이 아까 9개 개소인데 2023년도에 지정된 곳이 또 한 군데가 생겨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9개인가요? 아니, 지정 개소 9개소. 그 의원님 잘 안 들려요. 제공 기관이시면 9개소잖아요. 예예 근데 그 밑에 보면 한 개소가 다시 신규로 지정이 됐어요. 예예 이것도 포함해서 9개소라는 건가요? 예예. 그럼 여기 이제 대상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이제 미만 등록 장애인인데 여기가 다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신청을 하면? 예예. 누구나 다 신청해서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바우처 사업으로 그 가사 지원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면은 제공기관에 신청하면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있겠죠? 이 바우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우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몇 % 이하 그분들입니다. 그 수급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 예. 이게 몇 년 동안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 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다시
신청을 하고 그런 건가요? 이제 계속 유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한 번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예. 소득 조사나 그런 변동 부분에 있을 때는 그런 변동 부분 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계속 유용히 하고, 만약에 이제 소득이 변동되거나 했었을 경우는 그분한테 이제 통보가 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의 신청도 여기 이제 10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제공 그 시간을 더 늘려달라든가, 시간. 그리고 바꿔달라든가, 이제 좀 해서 좀 그 악성 민원도 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공인이 갔었을 경우 원래는 한 사람 제공으로 갔는데 그 집을 갔더니 세 사람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든가, 뭐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좀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그 제공 기관 9개소 중에 본인이 선택을 예. 해서 서비스를 이제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활동 지원 시간은 또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쓰고 뭐 휴일이나 이렇게 돌봄 그 공백 기간이 있을 시에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중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그 시간이 등급이 많아가지고 오게 되고 더 많고, 그다음에 다 썼을 경우 도에서 또 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해주고 그럴 있고요. 경우는 더 경비를 예, 내야 예. 되는 건가요? 이제 가족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장애인의 자립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인 만큼 이런 제공 기관에도 많이 좀 지속적으로 발굴에 노력해 주시길 그래서 하반기에는 바라겠습니다. 더 지금 제공 기관을 더 이제 확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 목욕 있잖아요. 방문 목욕. 그 방문 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목욕한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그 기준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 아마 목욕도 마찬가지로 폐수 처리를 하고 다시 또 깨끗한 물로 가져와서 다시 나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처리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말로는 이제 그가 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차량이 우수관인가요? 그 면단에 가보면 그 우수관에 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수관에 버리게 되면 목욕을 한 이후에는 그 물이 어쨌든 비눗물도 포함이 돼 있고 오염된 물일 수 있는데 이걸 우수관에 버린다. 혹시 이러한 이동 차량에 대해서 목욕 차량에 대해서 이런 물 버리는 기준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목욕 차량에서 나온 것을 우수관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수관 근데 오수관에 이거를 버려야 버린다라고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한 지역은 계속 버린다라는 제가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으면 저한테 살짝 힌트 좀 주십시오, 의원님. 네. 그래서 그 혹시 그 목욕 차량에 대해서 그런 물 버리는 규정이 혹시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그 규정에 맞게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거 좀 잘 개선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도 점검이나 아니면 읍면동 직원하고 통해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임의용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죠. 네네. 전자바우처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나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자바우처 사업을 지금 현재 농협하고 해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그 계약까지는 다 마무리되고 수수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 그럼 지금 조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게 잘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여기 서류에 보면 10월 지금 기준 10월 기준에서 49.4%면 5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왜 아직 항상 연말쯤 되면은 좀 작년에도 많이 두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출 예상 결산을 해봤을 경우 약 한 88%에서 90% 사이까지 아마 그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써야지 마지막 1분기 남겨놓고 2달 남겨놓고 50%를 예. 집행한다는 그리고 건 좀 늦게 가져오고 연말에 또 마저 많이 가져오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번에 5번 발언에서 작은 목욕탕 얘기를 좀 꺼낸 적이 있었어요. 예?
작은 목욕탕. 아, 작은 목욕탕이요. 예. 어떻게 시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그 작은 목욕탕은 그 저희 쪽이 아니라 아마 문화관광 그쪽에서 지금 했거든요. 낭산도 그러고 용안도 그러고 아마 다른 데도 그쪽이다 보니까 저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목욕탕 쪽에 좀 이렇게 별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낭산에 있을 때 작은 목욕탕 사업을 직접 해봤는데요. 어르신들은 좋아하기는 하지만 운영비 부분 굉장히 그게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게 여기가 면단이잖아요. 저희가 그 경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고 면단이 민원이 가장 큰 게 목욕탕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소길영 의원님과 이종현 의원이랑 만날 때마다 공약 사업인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면단위도 목욕탕을 못 만들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문화체육 시설 있죠. 의원님 경로장애인과 아니에요. 아니 아니어도 좀 이쪽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 목욕 티켓을 그쪽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쪽 문화체육 센터하고 여기 경로의 장애인과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 티켓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그건 한번 검토해서 그쪽 카드 가맹하고 네. 그것만 가능하면은 앞으로 전자바우처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쪽도 알아보겠는데요. 그 목욕탕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샤워 시설이나 그것만 해야 되지 나머지 문화까지 해놓으면은 처음 또 사업 취지가 또 어긋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쪽에서 아쿠아 옛날에 지금 코로나19 전에는 아쿠아 시설을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10명 정도가 되면 차가 운행을 해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게 없어진 상황이어서 그건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해왔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그래서 조금 우리 면단위에서 이렇게 자국 목욕탕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티켓을 어차피 이 티켓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임의용 쪽으로 가느니 이런 쪽으로 조금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한번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때 홍주원을 한번 가봤었죠. 홍주원 시설. 그때 예산이 전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지금 총 8억 정도요. 예, 이 8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8억이 들어갔을 때 이번에 저희 복지위원님들이 전체 가서 방문을 했을 때 그 시설이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에 비례해서 조금 너무 외서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예산이 조금 들어갔다는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간 시설이 시설이 예. 지금 현재 우선은 공사 중이니까 일단은 공사 끝나고 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 소방 부분에서 소방과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마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그 비용의 절반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소방 파트거든요. 그런다고 소방 파트는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또 눈에 띄지는 않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가보고 다들 똑같이 느꼈던 점인데 신축 건물인데 비례해서 재료도 조금 옛날 예. 구식이었고 그리고 아마 또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 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분이 올라가고 하고 하니까 설계에 나와 있는 취소 자재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길 수는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나마 이번 12월 연말 안에 입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조금 근데 지금 민원 때문에요.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그게 끝난 거 아니었나요? 그래도 지금 아예 그 엘리베이터나 하려면 이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을 공중에서 매달고 거꾸로 했을 경우는 또 건축법상 걸리고 그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를 못하고 직접 그 대지에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대지 들어가는 그 땅 주인께서 절대로 풀어 하면 안 된다고 임대료를 달라 1억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그래서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그 홍주원 측에서 지금 가가지고 그 땅 주인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입수가 연말 가능할까요? 안에 무조건 하긴 하는데요. 지금 거의 그 엘리베이터 공사 부분이 약간 좀 늦어져서 하고는 있는데 그 민원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설정이에요. 마무리까지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꼭 12월 연말 안에 입수할 수 있도록 예,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까 또 최재현 의원님이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1차, 2차 설계 용역 결과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 부지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근데 부지는 또 좀 축소되었고 그래서- 부지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에 도로가 나갔기 네. 때문에 도로 뒤는 부분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부지는 약간 축소가 됐거든요. 예, 서수 평창간 우회도로 계획이 있어서 편입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건폐율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 건폐율은 전혀 문제 없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부지가 그 직구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발달장애인 관련 다른 시설까지 두를 수 있는 부지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경로장학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부지 매입해서 지금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까지 이제 의결이 되었죠. 예예. 뭐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금년 안에 예. 그 설계 본설계 그 발주할 계획이고요. 설계 기간이 한 18개월 그 안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설계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고 내년도 분 국비는 이제 확보를 했고 25년도 분 국비를 이제 확보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하다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가 91억 정도 90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아마 더 설계를 하다 보면은 더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서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간도 원래 4년으로 잡았다가 5년으로 늘어난 것 예. 같아요. 이게 장애인 단체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셨나요? 장애인단체하고는 일단 간담회 2번 지금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이 그분들하고 월 한 번씩 개인적으로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물, 불편하지 않는 건물을 좀 신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원 혹시 민원 안 받으셨나요? 정수는 뭐 키오스크 관련요? 그것도 그러고 예. 또 또 주차장이 좀 작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 작기는 작아요. 근데 안쪽에 주차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쪽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쪽을 또 뒤편에 있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제1 자연장 앞쪽 주차장인데 그쪽에 차를 좀 많이 안 받치셔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속 주차장이 없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내판을 좀 거기다가 설치를 하든지 프랜카드를 좀 걸어서 주차장 안쪽을 좀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안내판 표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 때 여산에 석축이 무너나죠. 예, 예. 무너났었죠. 아,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것은 그 국비 지원 사업에 해당이 돼가지고서나요 수해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그래서 우선 12로 추석 전까지 공사는 마무리했고요.
그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 다시 오는 걸로 그놈을 가지고 또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공사는 지금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 마무리 졌어요. 네, 예. 그때 여산을 가봤는데 여산에 이제 석축이 묻어나서 그 다 쏟아져가지고 거기에 막그 묘지 같지 않게 그래서 예, 예.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추석 그 절 앞에 성묘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제가 또 팔봉에 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만 여산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아요. 그죠? 그래도 깨끗이 화장실이랑 해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번에 성묘 가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오셨죠? 네, 네. 시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벌초가 너무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장님이 이번에는 무지 오래 계셨어요. 네. 1시간도 넘게 거기를 다 둘러보시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 제초 작업을 3차 작업한 데와 2차 작업한 곳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보니까 그 띠 작업을 3차 작업하면서부터 깨끗하게 돼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와 이번 최고 잘 됐다 예.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시장님도 너무 잘 됐다고 칭찬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그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된 사업이고요. 아직 제초 그 풀약 네. 그 띠 제거 풀약은 아직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풀약은 제가 알아보니까 5년 동안은 꾸준히 해야 네. 이게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좀 약간 그 예산이 부족한 편이에요. 띠 풀약은요. 근데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신경 써서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경로 장애인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22년 추경 예산에 삭감되었다가 23년 본 예산에 반영된 경로당 주간신문 구독 예산 있죠? 네네. 그게 예산이 1,800만 원 예. 맞지요? 예. 근데 그때 삭감되기도 하고 본 예산에 왔을 때도 여러 의원님들 뭐 절 포함해서 우려점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우려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주간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 5월에서 12월 신문 구독료 거래 명세서 보니까 특정 주간지로만 예산을 사용했어요. 아시죠? 아시죠? 예, 예. 이거 예산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그 의회에서 이제 그 협약을 미리 맺어버렸고 그 여기 같은 경우가 그 옛날부터 무료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협약서를 맺은지를 과장님은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은 22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도 설명하셨을 때 협약은 항상 연초에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년도 제가 협약서부터 지금 받았거든요. 20년도부터 23년까지 계속 한 특정 주간지하고만 예산 그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과 그리고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때 설명하셨냐면 예전부터 동네 경로당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던 주간지들이 늘 있어 왔다. 한 주간지만이 아니었고 여러 개의 주간지였다. 그 주간지 몇 개냐고 질문했더니 3개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반영한다고 해서 결국은 본 예산에 올렸던 거였는데 이미 여러 주간지가 그 전부터 들어가고 있었던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형평성의 문제를 매번 이렇게 제기했었는데 이게 특정 주간지만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그쪽 노인회 쪽하고 한번 다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어떻게 그래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협약서에 신문을 선우송하고 경로당 운영 상태에 따라 구독료가 마련되는 대로 지불하기로 상호 간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구독료가 마련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급했다고 하실 건데 행정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낫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건 저희가 한번 내년부터라도 제도 개선을 한번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한번 실제 한번 그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지난번 회의 본 예산 하실 때도 하셨어요. 낭비 요소가 일간지는 있고 주간지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주간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달라 하고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니까 세 군데 중에서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데를 원해서 넣어주겠다, 조사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본 예산에 쓰일 때는 당연히 이 대한노인의 운영비로 들어갔으니까 그분들하고 이걸 얘기를 하셨어야 맞죠. 맞죠? 예. 과장님, 다시 강력하게 이건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대충 얘기해가지고 예산 세운 다음에 그냥 막 쓰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네네. 보고요. 내년도 본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예. 내년도 본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럼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 의원님 바로 11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원하는 데 이렇게 해서 그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11월 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축산과에 그 길고양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한 1억 정도 예산이고 500도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5개 동물병원이 계약을 맺었는데 상반기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 동일하게 각 동물병원별로 100두씩 수술을 했더라고요. 중성화 수술이요. 저는 수요조사가 아니라 정말 형평성에 맞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각 주간지 세 군데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 예산이 그냥 그 주간지를 위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비 그 지난번에 임금 환불 조치 제가 보고 받았는데 그 뒤로 한 군데 기관이 다른 기관 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행 조치를 한 다음에 환불 조치를 하겠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7월 달에 들었는데 환불이 되었나요? 그 기관은? 예, 제가 환불 받은 걸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마무리 6개 기관 다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활동 보조비 통상임금 산입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드렸다고 했는데 혹시 답변 왔나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활동 보조비를 주었다 보니까 기관 부담금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안을 검토해 봤을 때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했었을 때는 그 기관이나 기관 부담금 문제나 개인하고 상관없이 순수 구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예. 방식이요? 예.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15만 원이 그대로 그대로 다, 활동 보조비로 지급받고 이건 통상임금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11월에 지금 275명한테 모바일 설문해서 실태조사 했거든요. 예. 실태조사 결과 설명 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실태조사의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괴리가 많아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갑질, 권력 남용에 대한 어떤 뭐 대책, 그다음에 고충 처리, 그분들과의 그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익산시 그 인증 음식점 경사로 예산 우리 1,000만 원 추경했었죠. 한다고 했었는데 됐나요 그게? 추경 때 안 안 됐어요. 됐죠? 네. 예.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이 인증 음식점 경사로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한 푼도 없었나요? 예.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내년도 계신가요? 예산에도 지금 저희가 일단 예산계에다 반영 요구는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경사로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되는지 혹시 50 추산- 정도, 50 미만 원, 50만 원 미만. 다른 그래서- 설치 비용에 비해서는 되게 이렇게 적게 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적으면서도 그래도 가장 간편하게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조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경로 장애인과 과장님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예산이 좀 확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씩 늘려나가야지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맞습니다. 그 의원님도 좀 예산 파트에 좀 강하게 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도 하고 시정들문도 했으며 강하게 발언을 한 건데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나머지 내용들은 어쨌든 결산 업무 기간이니까 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늘 하셨신 대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우당 주간 신문 그런 예산들이 내년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꼭 예, 예. 약속하셨습니다. 의원님은 그냥 수요조사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동일하게 수요조사 일일이 기관 경로당이 지금 600 몇 개인데 여기 나간 거 부스는 385건이던데 일일이 거기 있는 회장님들한테 뭐 볼래요 하고 물어보는 게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그거 일일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주간지가 있으니까 주간지대로 공평하게 나가든지 아니면 예산 아예 삭감하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며칠 전부터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신문대금 때문에 많은 뭐 의견도 나누고 저한테 또 문의도 하고 했는데 뭐 다소는 의원서 좀 창피한 일이에요. 저희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예산이다. 또 노인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전에 우리 손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를 보면 그건 너무나 문제가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 협약서를 다른 나머지 2개 주간지에서 봤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문을 사실 노인정에 경로당에 신문은 그 주간지 말고도 많이 들어와요. 우리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언론사에서는 신문사에서는 신문을 그냥 배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신문대를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더라도 어르신들 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워진 예산은 배포는 하고 나중에 예산이 세워지면 가져가겠다. 그럼 문제가 좀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좀 그래도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77페이지 보면 이번에 또 인권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 그렇죠. 지금 2022년도 12월인가 한번 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제가 잘 아시겠지만 올 6월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 피해 장애인 보호 조례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예. 기존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나가서 사실은 지도 점검을 한다는 게 예산의 목적대로 썼는지 이런 예산 부분만 거의 지도 점검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에서 또 고발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가서 예방 차원에서 지도 점검도 하고 사실은 그 뭐 운영 시설장이나 뭐 시설 이런 부분 시설장, 센터장 이런 부분 이분들을 뭐 징계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경찰서에서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 인권 예. 보호를 위해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도움을 요청해서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6월에서 7월 14일 날부터 이 조례가 이제 됐는데
그 이후에 지도 점검 한번 같이. 경찰하고는 아직 안 갔고요. 네. 지금 이제 거기 지금 문제 있는 시설 때문에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인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보가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관련 그쪽에다 좀 총력을 좀 기울이다 보니까 아직 경찰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이나 그런 건 하지는 그럼 않았습니다. 예. 저 인권 문제가 이번에도 발생했잖아요. 2020년 12월에도 예. 있었고 그때 발생한 것이 계속 제보를 계속 그 지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수를 지속적인 계속 하고 같은 건에 대해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제보가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거기가 우리가 그 광주에 있는 인권위라 조사도 의뢰했었고 그 다음에 경찰서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일단은 다시 좀 해달라고 해서 반려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거기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12월에 한 거하고 이번에 한 거하고는 그래도 내용이 다른 건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지적됐고 인권 문제가 생겼는데 올 10월에 또 그랬다면 그건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전년도에 발생했던 문제를 매듭을 못 짓고 그 문제가 또 다시 아니 그 행정처분이나 그런 건 이제 했지만은 또 다른 건이 나오는데 그 그렇지 문제가 다른 거잖아요. 예, 또 다른 계속 거지 다른 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전년도에 했던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고 그렇게 저는 이제 들었는데 음. 그건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다른 문제도 생기고 똑같은 것도 제보를 하고 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하나 둘씩 빼내 가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지금 계속 그래서 거의 그런 저는 현상. 어차피 이제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경찰서와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가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 덕암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체 장애인 기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워서 뭐 내일 모레 이제 연말이니까 한 번이라도 좀 해보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합동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도 점검을 할 때 저희만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나가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이제 지도 점검 편성을 할 때 경찰 쪽 협조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나가면 서로 힘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는 뭐냐면 행정의 협조 없이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다. 행정에서 같이 나가줘야 또 그쪽에서도 힘을 얻는다. 또 우리 행정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가서 경찰의 협조 없이는 또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서로 협력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페이지 예산 집행 부진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예산 삭감도 있고 대부분이 설계 심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예산 집행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산이다 보니 원래 예산이 세워지거나 기한들이 다 뒤로 미뤄지는 거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부분이 원래 예산의 목적과 기한이 안 지켜져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향후에 내년에 이제 예산 집행이 될 때는 이런 부분이 없이 기한이나 최초의 목적대로 그리고 실시하겠다고 한 집행 기한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 장애인들 포함해서 익산 시민분들에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홍주원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그 부대 시설이라든지 지금 홍주원과 같이 생긴 그 도치마을 경남. 도치마을에 있는 노인 시설도 마찬가지고 가봤을 때는 생각과는 많은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늦게 입주도 늦어지면서 홍주원 내외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부진 사유가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아니면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73페이지 노인 일자리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익산시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많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비 국비 확보 노력도 지금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될지. 한 2,000명 이상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00명. 예, 예.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써 있는 부분보다는 더 예, 늘어날. 예. 국비가 지금 여기에 100억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되실 아마 있을지. 거의 그대로 이 숫자보다 더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확보돼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면 안전 문제라든지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가 수반될 텐데 이런 교육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전라북도 자료를 봤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안전사고가 380건 이상 지금 노인 일자리에서만 발생했고 4명이 숨진 사례도 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안전교육도 같이 진행해서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고 노인 일자리 지원의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의원님. 고민해 주시고 네. 안전 관련 예산도 같이 세워서 노인분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과 그다음에 예산 세움에 있어서 최초의 목적과 기한이 달랐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그리고 익산 시민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회의 자료가 없어요. 회의는 안 했습니까? 그 56페이지에 있는 유연이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지금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만 회의를 않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분기별로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다른데 과는 다 올립니다. 아, 위원회 휴의로 그래요? 네. 아, 예. 안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예. 그럼 다음에 한번 자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준 입주로 인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도치마을 회관. 지금 보니까 63평이야. 예? 대지가 예, 예. 150만 원 넘게 그 경로당 듣는데 매입을 했습니다. 그죠? 물가 상승으로 온다 1억 6천을 추경에 또 세워서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45평에 9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경로당 신청하는 데를 물어봤습니다. 55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갭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 네. 관급공사와 네. 민간에서 아니, 공사했을 때 차이가 많이 관급공사라기서도 나요. 400평당 400만 원 이상이 차이 난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이제 설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치마을 같은 경우는 설계 심의까지 해서 한 거고,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설계도가 설계 내역서가 있어야 이 되지만은 부분은 추후에 뭐 감사를 하든 네. 뭐든 할 것이고, 제 얘기는 지금 우리 미등록 경로당도 많고, 예? 등록 경로당도 있습니다. 지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는 지금 새롭게 제가 그냥 5분 발언 이야기를 해서 과에 대한 답변서를 썼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힘들게 없는 데는 자생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고 땅도 사서 예? 이리 쪽에 저리 쪽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우리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죠? 저한테 지금도 5분 발언에 대한
자료를 줬을 때 예? 하나 설명도 없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이 자료 준 대로만 이야기할까요? 우리 현재 뭐 우리 정치인들이나 뭐 나름대로 뭐 시장님이나 뭐 경로당에 좀 지원책만 좀 주고 예? 농업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않고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많이 있다만 생각해서 저한테 자료 준 부분에서 경로당 통폐합 조치를 해서 하겠다. 거기에 이유가 노인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경로당도 나는 통폐합해서 하겠다. 지금 저한테 이렇게 5분 발언 관리 카드를 보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용자가 극소수가 뭐 줄어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경로당을 뭐 신설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저한테 이는 부분에서 앞으로 인구가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경로당 합쳐서 해야만 되고 예? 극소도 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 신축 보조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내에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 그 후생 1구에 대한 경로당 신축 들었을 때 예산 안 해줬습니다. 그죠? 시에서 모고를 세워서 좀 추경에 세워달라는데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잘하시니까 우리 관장님. 그 아시다시피 진짜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그때도 한번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었고 왜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이 필요하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현재 그렇게 지금 행정에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로 지금 주민 네. 수건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의원님도. 부분에 대해 네.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은 말 잘하세요 우리 저기. 아니 네. 의원님은 우리 지금 시비를 좀 세워달라 추가로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타 지자체는 의원님들이나 소규모 그 뭐야 참여회사 이런 게 아니라 타 지자체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까운 완주는 1년에 2개소 3개소씩 8천만 원씩 해서 신규 지원해 줘요. 자, 도치마을은 지금 5억입니다. 평당 950만 원씩 들었어요. 민간인들이 최대한 쪼개서 하는 부분에서 500만 원까지 맞춰서 한답니다. 예? 그거 하나 지원을 못 해줍니까? 도치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게 이 부분도 여기 보상 차원 너무 아니 도치마을을 어떻게 평당 9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해주는 자신감 있게 해주고 굳이 그거 마을에서 부지 만드는데 비용 이거 평당 150만 원씩 샀어요. 마을에서는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이 정도에서 경로당 짓습니다. 예? 이게 행정에서 이런 것은 예? 도치마을 같은 뭐 물가 경우는 상승한다 해서 1억 6천씩 홍주원 반대에 따른 주민 보상 그러니까 차원 아니야 경로당 과장님 이해를 못 신축이고요. 하시네. 예.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열악하게 힘들고 하는 데서도 그렇게 지금 경로당 짓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행정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예? 왜? 노인 인구수가 준다고 하니까. 지금 결국은 면 단위로 다 따지자 보면 주민 참여 예산과 경로당에 대한 부분의 정책만 있지 그걸 가지고 주민들은 면 단위 사람들은 그걸 의존하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진짜 힘들어요.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따라가기 저기 황새가 벨스 따라가는 게 힘들어 가진에 찢어진다니까요. 예? 경로산 그 경로당 예산 지급 기준이 뭐예요? 신축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일반 기능보험 예산은 사업이요? 그냥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신축도 있고 뭐 거기다 지원도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기능 보강도 해줄 것이고, 예? 그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같은 말만 이제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않고 이제 예를 들어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품이라든가 하나의 연도 얼마든가 그건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 자료 저기 제가 그 사용 내역서 자료를 보면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셨어 아까도 자료. 지금 바로 드릴게요. 가져왔어요? 말씀하셔봐요. 끝나는 대로 이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 가져왔거든요. 지금 이거 갑자기 저기 뭐야 기준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저희 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데 지금 우리 시행 규칙에 별표에 들어가 있어요.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신축의 50%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원해 줘야 한다고.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50%. 예? 재건축도 50% 이내입니다. 자, 시설 보강은 연간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2천만 원 넘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약간씩 오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잘못됐네? 법에 어긋났네? 예? 그러면 이것도 빨리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안건 상정을 해놓아야죠. 제가 그걸 몇 번 얘기했습니까? 예? 이 규칙이니까 그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고,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때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품도 600만 원이에요. 물가 상승해서 제가 몇 번 바꾸시라고 했잖아요. 요 어긋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저는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지역구가 256개인가 돼요. 제 지역구만 경로당이.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들 경로당 다니기도 회피하게 된다니까요. 원체 뭐 그 전부터 우리 뭐 시장이나 뭐 선배님들 이렇게 뭐 우리 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가면은 요구를 합니다. 남발성이에요 이게. 예? 기준이 그래서 뭐냐 얘가. 근데 그때 우리 과장님은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받은 거라 예산 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요거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주민대화 건의사항을 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잘 했습니다. 알죠. 보면은 거기에 받은 사람 뭐 별것도 아닙니다.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부셔지고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을에 기금 많아요 또요. 시장님은 해준데 니들은 못 오냐? 시장님 가면은 다 주문 받아서 맨 경로당 얼마면 와서 큰 사업이든 정책을 이야기하고 뭘 해서 주민과가 돼야지. 시장님 와서 경로당 뭐 안마의자 해주라 뭐 해줘 뭐래. 그리고 풀 예산 우리가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급성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민원을 받아갖고 거기에 목으로 딱딱딱 해가지고 해줘야만이 맞는 일입니다. 예? 왜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해줘야냐고. 예?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한 바퀴 돌면은요, 우리들이 뭔 예산이 있습니까? 예? 왜 시장은 해주는데 우리는 못 해주냐? 제가 250군데를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예? 없는 데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달라는 데도 안 해주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헤아려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근데 그것을 박물관에는 저희도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의원님. 아니 제가 할 때는 80%는 예산 잘못됐다고 봐요. 20%나 급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봐요. 그냥 뭐 좀 해주면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한이. 근데 그 연한을 더 늘려야 돼요. 시행규칙에 말 경로당 기능보강 이거 별표 좀 잘 만들어 가지고
해주셔야 우리들도 의원님들도 이런 데에 정책적이고 이런 데 의정 활동하기 싫어요. 예? 저 제 지역구가 너무 많으니까. 예? 이거 앞으로 내년 본 예산은 시급성 있는 것을 다 목으로 세워가지고, 예?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는 경로당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목으로 세워 시급성 있는 거 사진이나 첨부해갖고 그것을 올려줘야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그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뭐 저희들도 추후에 뭐 해주는 니는 안 해주냐 이런 부분은 안 듣고 싶어요. 아니면 이것을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든. 예? 해주실 거는 정확하게 정말 열악하게 필요한 경로당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왜 이는 조례랑 다 만들고서는 왜 안 해주시냐는 얘기야. 예? 이는 규칙도 다 지금 잘못돼갖고 다 오바돼갖고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장님이 이런 걸 해서는 안 돼. 사실 시장님은 큰 정책 이런 거 우리 공무원님들이 진짜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우리도 같이 물들어 간다니까요. 시장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물들게는 해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노인회관 그리고 동북권 노인복지회관 이 건립이 사실 이 경로장애인과의 이제 중책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완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노인회관이 지금 실설계 용역이 최종 확정이 됐나요? 그때 중간 용역 보고회만 한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공간 확장 이런 부분들의 보완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보완 다 해가지고서나요. 아마 11월 중순경에 그 최종 보고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네. 노인회관 건립은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최종 설계 용역이 나오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예.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20억 정도는 확보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한 29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더 확보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도 받으신다는 네. 계획이신 거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저희가 이걸 한 2년 정도 준비했나요? 3년 됐나요? 2, 3년 정도 당초 됐어요. 저희 예. 공유 심의 받을 때? 예. 그래서 2년 정도 딱. 예. 2년 정도 됐어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어서 행정에서도 담당과에서도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긴 해요. 내년 재정 상태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 최종 용역 보고회 때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보고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북권 노인복지관은 뭐 계속 저희들이 계속 회의하고 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넘어가고 제 마지막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건 저희가 그 장애인 단체별 사업 목록을 받고 제가 좀 이제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저희 장애인 종합 민원실 그리고 무료 직업 소개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장애인 단체 운영. 네. 네, 저는 이제 민원 업무라든지 그리고 무료 어쨌든 우리 장애인분들의 직업을 소개해주는 이게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좋은 사업이라고는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받아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관심 갖고 있다는 내용을 혹시 보고 받으셨을까요? 자세히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예.
네, 이게 지금 추진 사업 목적이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창업 정보 제공, 무료 구직 교육 방법 등을 홍보하고 우리 장애인 의료, 인권, 취업 상담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화라든지 내방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게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인데 사실 제가 일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일부분만 발췌했는데 이 어떤 상담과 어떤 직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상담 내용을 지금 몇 가지만 읊어드릴 건데 이게 제가 이런 내용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상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발판 교체는 언제 가능한가요? 장애인 전수조사 리스트 있나요? 배터리 교체 가능한가요? 장애인 도민체전 대진표는 언제 나오나요? 전동차 충전 교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들이요. 상담 일지 내용들이. 이게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의 그냥 단순 업무에 속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우리 장애인 전체의 종합 민원을 상담을 하고 직업 소개를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예전에 한번 분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이 콜센터 기능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그 사업이 제가 봤을 때 단순 콜센터 기능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보장구 쪽하고 그쪽은 절대로 분리를 해라 네. 해서 분리까지 시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상담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건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체 우리 익산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민원 상담을 하고 직업 소개를 하고자 한다면 장애인 연합회 전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더 아쉬운 건 전문 상담사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직업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런 직업 일자리들이 얼만큼 지금 DB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셨을까요? 직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DB가 있어야 전화가 오면 그거에 맞는 대로 응대하고 직업을 연계해 주고 할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전혀 거예요.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고 단순 알선에서 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취지해야 된다고 판단이 드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들을 좀 가져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저희도 내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민간 지방보조사업 평가 심사평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성과평가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역도 봤어요. 근데 이거를 부서에서 장애인 단체의 전체 총액 편성. 총액 편성해서 예. 그냥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부서에서도 더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사업은 어쨌든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긴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평가가 되려면 이건 별도로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네. 잘 짚어주셨어요. 저희도 이걸 한번 짚고 가서 분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적절한 네네.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거 하나 추가는 또 이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 그 시청 읍면동 공공기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제가 알아보니까 그 공공기관에 각 읍면동에 배치돼 계시는 분들은 이제 단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행을 잘 하신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아쉬운 건 그 장애인 단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력분들에 대한
업무 능력이라든지 평가, 출퇴근 이런 관리들이 조금은 소홀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특정 단체라고는 꼬집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모두 좀 꼼꼼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고 어떤 출퇴근 관리라든지 근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연말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